2부. 자, 투자의 원칙과 전략.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반갑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미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교육 방송이고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그래서 지금 토요일입니다. 자, 한 달 만에 돌아왔어요. 자, 그래서 2024년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11월, 12월 2달 정도 남았고, 올해 마무리를 지어야죠. 자, 2024년. 정말 다사다난했던 해죠. 네, 주식시장에 조정이 왔었습니다. 자, 크게 한번 블랙 먼데이도 한번 왔었는데, 자, 일단은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네, 그래서 이게 당선이 됐고, 네, 그래서 10월 달에 있었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선거와 관련돼서 올해 들어서 계속 얘기가 나죠. 한 6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선거 얘기가 나왔고, 이제 요게 이제 끝났죠. 그래서 정치적인 먹구름은 일단 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큰 게 하나 지나갔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올해 초만 해도 2024년 저희 표가 뭐였죠? 민첩함이었습니다. 민첩하게 행동하자였는데 올해 초에 사실 기관들이 내놓은 목표 주가들이 다 낮았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6천 이상 보는 사람들도 다 4,950, 4,700 올해 침체 온다는 얘기 굉장히 많았습니다. RBC 캐피탈 5천 높게 잡아야 5천이었고 올해 초에 5천 이상 본 데가 없었어요. 예, 다 4천대를 보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중간에 5,100, 5,200, 5,500, 6,000까지 올리고, 자, 골드만삭스도 계속 바꿨습니다. 예, 올해 초만 해도 4,700 보다가 5,100, 5,200, 6,000으로 올렸다가 다시 내렸죠. 5,200으로. 그러다가 다시 5,600으로 올리고, 내년에 6,300 한다고. 지금 여러 번 바꿨습니다. 이거 지금 기관들이 예측하는 게 다 틀렸어요. 올해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비슷했죠. 자, 올해 좀 조심하자 그러면서 올라가야 5,200 정도 올라가지 않겠냐 했는데 6,000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초반에 가졌던 약간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죠. 올해 침체가 오겠다. 자, 여기에서 민첩하게 상황의 데이터가 바뀌는 대로 다시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주식을 잘 줍줍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수익을 잘 내셨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래서 민첩하게 행동하는 게 중요했죠. 그냥 가만히 기관들이 내놓은 이런 목표 주가만 보고서 가만히 이제 포지션 많이 줄여놓고 기다렸으면 수익을 많이 못 냈고, 그냥 적절하게 기관들이 플렉서블하게 목표 주가 바꿀 때 줍줍하면서 저희도 포지션을 좀 늘려서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조사해 보니까 20%에서 50% 수익 내신 분들이 가장 많이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계속 얘기 드렸죠? 한 달 전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자, 올해 전반기에 수익이 10% 이상 난 경우에는 후반기에도 7.7% 올라간다. 이런 통계가 있죠. 1950년부터 지금까지. 많이 떨어져야지 8.9% 떨어진다 그랬는데, 진짜로 8월 5일 날인가요? 블랙 먼데이에 8.9% 정도 떨어졌고, 자, 그 이후에 한채 7.7% 정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해 초에 전반기에 좋으면 후반기도 좋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편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충 그 흐름대로 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부터 8월까지 올라온 것들도 봤더니 그때 많이 올라온 때는 이제 8월부터 12월까지는 대부분 이제 5.5%, 9.6%, 7.9%, 5.4% 올랐다 이런 얘기 드리는데, 자, 2024년도 예외는 아니죠. 8월까지 많이 올랐는데 18.4%. 자, 추가적으로 지금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좋아요. 일단은 인공지능 흐름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이 수익을 아주 잘 내고 있고,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실적을 잘 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을 반영하고 유동성도 많이 풀려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잘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일단은 대선의 먹구름까지 거쳤기 때문에 원래 흐름대로 계속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선 결과에 따라 이제 움직이겠다고 한 200억 달러가 대선이 끝나자마자 주식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11월 6일까지 뭐 한 주 동안 거의 328억 달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다시 들어왔죠. 그러면서 원래 올해 가야 했던 그런 흐름대로 쭉 지금 올라가고 있고, 제가 뭐 한 달 전, 두 달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뭐 5,600이 얼마 했다고, 5,700이 얼마 했다고, 5,800 했다고, 뭐 5,900, 6,000 했다겠다 뭐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자 6,000까지 결국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자 올해 목표로 한 6,000, 뭐 골드만삭스 6,000 목표로 했죠. 거기까지 거의 달성을 했고요. 자 대선이 끝나면서 피어 앤 그리드가 피어에서 60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리드 상태로 다시 올라왔죠. 자 그래서 이제 익스트림 그리드에서 피어로 내려갔다가 12월 달에 다시 조금 그리드로 올라왔습니다. 주식시장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거죠. 대선이 이제 먹구름이 갇히면서. 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보시면은 주식들 뭐 다시 다 회복을 했어요. 10월 달에 눌렸던 것들이. 특히 테슬라가 30% 올랐습니다. 29%. 엔비디아도 10% 올라갔고요. 아마존 5% 올라오고, 구글도 4% 일주일 동안, 브로드컴 8.72% 올랐고, 은행주들이 이제 트램프 수혜주라 그래서 많이 올랐고, 이제 규제도 완화되고, 이제 세금도 떨어지고, 자, 법인세 내려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산업재들도 이제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은 이제 먹구름이 거치면서 많이 올랐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수혜를 입은, 자, 그런 산업군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S&P 500 4.65% 올랐고요. 자, 나스닥 100 5.52% 올랐고요. 다우 4.84% 올랐고, 자, 러셀 2000 8.46%나 올랐습니다. 자, 수요일 기점으로 해서 눌려있던 것들이 한번 10월 달에 못 오른 거죠. 자, 2, 3%가 한 번에 쭉 올라가면서 다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돌아왔는데, 자, 이제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도 이제 거의 끝났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익사이팅하고 그런 열정 이제 인수요지즘,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식혀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3데이 법칙이라 그랬는데, 수요일날 선거 결과 나오고, 올라가고, 수목금 이제 3일 지났죠. 자, 이제부터는 이제 원래 주식시장의 흐름대로 또 이제 흘러갈 텐데, 뭐 오늘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1월 20일 날 취임식이 있기 때문에 1월 20일 이후에나 이제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그 정책의 효과가 나올지는 뭐 한 4월이나 5월 돼야지 뭐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가 이제 가을 세션이 있고 봄 세션이 있습니다. 미국 위에는 가을 세션 먼저 시작되고 봄 세션인데, 자, 봄 세션이 1, 2, 3, 4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전까지는 지금 추측성으로만 약간 움직이지, 앞으로 2달 동안은 사실은 뭐 특별한 게 뭐가 나오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이제 효과, 뭐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자, 그런 것들은 내년 한 3월, 4월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내년도 4월달 실적 발표 때 많이 나겠죠. 1월달 실적 발표보다는 4월달 실적 발표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일단은 뭐 2달 동안은 원래 거시경제 흐름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시경제를 봐야겠죠. 그래서 거시경제를 보는데 지금 금리가 많이 높았죠. 그래서 올해 초까지 자 5.25에서 자 5%까지 올라갔다가 지난번에 9월에 50bp 내렸죠. 자, 이번에도 25bp 내렸는데 아직도 금리는 높은 편이에요. 4.5에서 4.75 정도 되는 상황인데, 자, 이 금리가 높은데 실제 금리가 물가인 한 2.7%, 근원 물가 2.7%죠. 그거보다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 금리가 거의 2% 정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지금 리세션은 안 오는 것 같죠? 하드랜딩은 이제 얘기가 건너왔습니다. 자, 8월 5일만 하더라도 침체기가 나오면서 실업률이 4.3%, 뭐 샵룰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적용도 안 됐는데 샵룰 얘기하면서 침체 온다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 8월 5일 이후로 사라졌습니다. 침체 얘기는 사라졌고 이제 소프트 랜딩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주식시장도 그걸 반영해서 지금 6천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연준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굉장히 잘한 거죠. 굉장히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롬 파월이 지금까지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할 것 같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제롬 파월을 해고시킬 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난주에, 이번 주죠? 목요일 날, 자, 얘기를 하면서
안 그만두겠다. No. 그만두라고 해도 안 나겠다. 법적으로도 나 못 쫓아낸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원래 변호사 출신이죠. 네, 그래서, 자, 일단은, 파월이 안 물러나고, 계속 있으면은, 거시경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연준 위원들이 잘 운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이 환호하고, 또 목요일날도 잘 올라가 주었죠. 그래서 선거 결과가 우리가 단기적으로 정책을 폈는데, 아무 효과도 주지 못할 것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시경제적으로 데이터 들어오는 거 보고 이제 결정이 되고, 내년도에도 뭐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죠. 트럼프 정책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금리도 적절하게 이제 덜 내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정책을 잘 펼쳐 나가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바라는 원래 점도표죠. 그래서 올해 한 4.25까지 내리겠다. 자, 그래서 12월까지 내릴 것 같고, 내년에도 이제 3%대까지 내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내년도는 뭐 내년도 이제 12월 달에 또 점도표 찍히는 거 보면 이제 알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12월 달에 이번 11월 달에 25bp 내렸는데 12월에도 자, 한 번 더 내려서 4.25에서 4.5까지 이제 한 번 내릴 거다. 자, 이렇게 64.9%의 확률로 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적으로 지금 불안한 건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연준이 말하는 게 이거죠. 자, 미국 경기가 침체의 확률은 없고 지금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잘 확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에 50bp 내렸지만 뭐 그렇게 급하게 뭐 50bp씩 내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25bp만 자, 내린 상황입니다. 자, 미국이 경제가 너무 좋아요. 주식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경제가 좋은데 주식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죠. 자, 미국이 2.8%. 와, 지난번 3%였긴 하지만 좀 떨어졌지만 2.8%나 확장합니다. G20 국가 중에 G20 국가 중에서 미국이 1등이에요. 와, 미국이 이렇게 경기가 좋습니다. 미국 주식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싱가포르 2.1%, 인도네시아, 브라질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선진국 중에서 중국이 0.9%인데 미국은 2.8%입니다. 3배나 더 확장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미국이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도 0.7%고, 스위스 0.7%, 캐나다 0.5%밖에 안 되죠. 영국 0.5%, 프랑스 0.4%, 독일 0.2%밖에 안 됩니다. 한국도 0.1%고. 자, 이번에 아르헨티나 대통령 바뀌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1.7%죠. 전 세계 경기가 다 안 좋아요. 특히 유럽 쪽이 굉장히 안 좋고 유럽 시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독일. 자, 그 다음에 뭐 일본도 그렇게 좋지 않죠. 중국도 안 좋죠. 자, 미국만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미국 경기가 자,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 북아메리카가 거의 전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국이 좀 따라오려고 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부양안을 좀 내놨는데 이게 뎁스왑 쪽으로 내놔서 좀 실망감이 있어서 중국은 더 떨어졌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견제를 더 많이 받으면서 중국은 더 자, 일단은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너무 좋습니다. 자, 미국은 GDP 나우에서만 보더라도 실질 GDP가 2.5%예요. 물가 빼고도 2.5%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침체 가능성 거의 없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미국은 개인 소비 자체도 늘어났습니다. 자, 0.5%가 오히려 늘어났고요. 개인 소득도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0.3%. 좋습니다. ISM 서비스 지수도 이번에 발표 났죠. 이번 주에 자, 56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미국 GDP의 70% 이상이 서비스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애즈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다 서비스 제공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 그래서 이 서비스 쪽이 지금 56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어제 나온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죠. 요거 73으로 소비자 심리도 좋습니다. 굉장히 좋죠. 자, ISM 제조업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게 제조업인데 제조업이 이제 한 30% 정도 차지하는데 제조업은 계속 안 좋습니다. 자, 50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이기도 하죠. 러스트벨트 쪽에서 뭐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런 데서 졌죠. 자, 그 이유가 이겁니다. 자, 제조업은 안 좋습니다. 근데 제조업이 미국 경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자, 내구재 주문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아직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상품 쪽이나 제조업 쪽은 아직 그렇게 살아나고 있지는 못해요. 근데 서비스 위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비농업 부분 고용이 갑자기 확 줄어서 걱정을 시켰는데 허리케인 때문에, 그다음에 보잉 파업 때문에 줄어든 거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다음에 나오는 거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실업률이 낮게 유지가 되고 있죠. 일단 4.1%로 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8월날 블랙 먼데이만 하더라도 실업률이 4.3% 올라가서 미국 침체 걱정을 했는데, 자, 미국의 실업률이 오히려 지금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제롬 파월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시장이 잘 균형을 맞고 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실업상을 청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잘 유지가 됐는데, 당연히 저 허리케인이라든지 파업 때문에 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경기가 잘 조금씩만 소프트 랜딩 쪽으로 가고 있는데 물가도 아직까지는 잘 잡히고 있죠. 그래서 헤드라인을 이번에 제롬 파월이 얘기를 하면서 헤드라인 얘기를 했는데, 음식하고 이제 기름값이 좀 변동성이 있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PC만 보면 2.1%로 떨어지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일단은 잘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금리도 잘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원 물가는 사실 안 떨어졌어요. 2.7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시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요 지난 3개월이라든지 6개월짜리를 1년치로 환산하면은 잘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롬 파월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경기도 약간 둔화되고 물가도 잘 떨어져서 금리는 계속해서 자, 인하할 거다. 자, 이런 인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동비용 자체가 안 올라간다고 제롬 파월이 또 얘기를 했죠. 그래서 0.80. 여기서 자, 노동비용 자체도 잘 잡히고 있습니다. 자, 임금이 더 상승을 하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안정적인 황금기를 지금 겪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결국엔 이런 거 반영해서 12월 달에 금리를 이제 한 번 정도 내리겠다. 자, 이렇게 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저희가 이제 2달은 이제 취임 전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약간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이제 남아있죠. 1월 22일 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미국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계속 나오겠죠. 근데 뭐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이 정책 효과는 4월달 실적 발표에서 이제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거시경제를 흔들까, 이제 좋은 쪽으로 흘러갈까 나쁜 쪽으로 흘러갈까, 여기에 대한 예측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일단은 세금이 낮아지죠. 법인세가 낮아져서 회사들이 운영하는데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규제도 완화가 되죠. 그래서 뭐 내연기관차라든지 탄소배출권 뭐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환경보호 이런 규제, 그다음에 제약 쪽의 규제, 그다음에 반독점 규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될 거라고 보죠. 그래서 기업들은 뭐 아무튼 힘을 좀 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아직까지는 일단은 2년물 채권금리가 다시 올라왔죠. 자, 2년물 채권금리가 10월부터 계속 올라왔습니다. 4.25로 한 3.6까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왔죠. 자, 내년도에 100bp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50bp 정도만 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일단 올라왔는데, 자, 트럼프가 당선되고 좀 올라왔지만 다시 좀 안정됐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멈춰 있는 상황이에요. 4.25. 그래서 트럼프 당선이 금리 인하의 속도를 어느 정도 둔화시킬지, 자, 이게 관건인데, 자, 요 효과는 당장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내년 1월이나 나올 것 같고요. 자, 10월달 10년물 채권금리도 쭉 내려가다가, 자, 지금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당선되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서 4.30에서 일단은 자, 멈췄습니다. 자, 2년물은 4.25에서 멈췄고요. 10년물은 4.30에서 멈췄습니다. 자, 10년물 옛날 같으면 4.5 이상으로 올라가면 많이 올라간다 그랬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모든 게
모든 걸 반영해서 3일이 지났더니 자, 요렇게 반영이 돼서 일단 멈춘 그런 상황인데, 자, 요 상황에서 지금부터 나오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이제 다음 주부터 데이터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런 상황에서 이제는 저희가 뭘 걱정하냐면은 침체가 올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물가가 올라가냐, 금리가 지금 안정이 이렇게 딱 됐는데 2년물 4.2여서 10년물 4.3인데 여기서 금리가 더 올라가냐,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서 금리가 올라가냐, 자, 요 위험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또 다른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블랙스완이 나타나면은 주식시장이 위험하지만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 생각에는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위험이 가장 큽니다. 지정학적 위험도 아직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 일단은 이번 주에 CPI가 나오는 게 좀 중요하죠.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금리가 좀 안정됐습니다. 트럼프 당선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 이러고 있는데, 자, 요 균형이 CPI가 잘못 나오면 좀 깨질 수가 있죠. 일단은 자, CPI 헤드라인이 2.4에서 2.6으로 올라갈 거로 생각하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자, 근원은 3.3에서 3.3으로 유지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헤드라인이 올라가고 이제 아직까지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는데, 자, 요게 좀 다시 물가가 자, 올라가기 시작하면 약간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미중 간의 갈등도 조금 아직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자, 악화될지, 자, 이런 미국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은 다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자, 엔화도 갑자기 막 확 떨어졌죠. 달러가 강세되면서 155엔까지 올라갔죠. 엔화 가치가 막 떨어지다가 자, 결국 일본도 정책을 우리 금리 좀 조절을 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152엔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균형이 어느 정도 맞춰가고 있는데, 자, 요런 거는 일단은 2달 이후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이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2달 동안은 이제 이 자체적인 거시경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제가 신경 쓰는 거는 물가나 금리 이제 그런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곰들이 뭔가 하겠죠? 지금까지는 좀 당했습니다. 곰들이. 자, 아까 이제 교육시켜드릴 때 얘기 드렸지만은,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쇼커버, 공매도들이 주식을 사야 되는 상황과, 그 다음에 포모가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곰들도 이제 다시 전략을 짜겠죠? 자,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제 자, 저희 인간지표, 이거 인간지표 조사했는데, 1250명 투표하셨는데, 자, 덤덤하고 깊으신 분이 87%나 됩니다. 자, 인간지표가 지금, 플러스. 너무 다들 좋으세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곰들이 어딘가에 트집을 잡아서 이제 주식시장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아마 자, 이번 주에 나오는 CPI가 이제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 보시면은 곰들 가만히 있지 않죠. 모든 미디어를 이용해서 뭔가 이제 트집을 잡을 텐데, 자, 트럼프가 물가를 올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냥 CPI가 올라가서 그럴 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스파이죠. S&P 500이 지금 RSI가 69예요. 과열됐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이고. 주식시장도 과열이 됐어요. 인간지표도 과열이 됐고, 다들 너무 기쁘시고, QQQ도 과열이 됐습니다. 자, QQQ도 과열됐어요. 67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고점이죠. S&P 500. 6,000이죠. 6,000 닿습니다. 자, 6,000 딱 닿으니까, 수익 실현 나면서 공매도도 들어왔죠, 어제. 자, 어제 장 끝날 때 한번 보셨습니다. 자, 다우 마찬가지죠. 다우 과열됐습니다. 68 과열됐죠. 그 다음에 러셀 2000은 아예 과열됐다가 빠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자, 과열됐습니다. 자, 어느 정도 고점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포모랑 쇼커버는 이미 끝난 것 같고, 공매도들은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고, 근데, 자, 포모가 어디까지 더 일어날 거냐, 포모를 일으킬 만한 요인이 뭐가 있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월요일 날 얘기 드렸지만은, 포워드 PE 레이쇼가 21.3이에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월요일보다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21.67 정도 될 거예요. 5년 평균 19.6이나 10년 평균 18.1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PE 레이쇼가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꽉 차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꽤 높습니다. PE 레이쇼가. 자, 요럴 때는 이제 고점 신호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팩트셋이죠. 예, 팩트셋에 따르면은 S&P 500 기업의 이번에 실적이 60%만 5년 평균 실적을 예상보다 잘 냈습니다. 네, 60%만 매출이 좀 잘 나온 상황이죠. 네, 그래서 자, 5년 평균이 69%였고 10년 평균이 64%인데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의 주가가 이거를 제대로 반영을 못 하는 거죠. 예, 좀 스트레치 됐다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PE가 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도 한 75%가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5년 평균 77%, 자, 10년 평균 75%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좀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 일단은 예, 그렇게 실적이 더 높아지진 않았는데 주식시장은 너무 많이 오른 거죠. 예, 그래서 예, 적절한 실적을 지금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좀 많이 올랐다. 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희망을 잃진 않죠. 자,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은 건강한 조정이 필요한 시기죠.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쉬었다 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조금 뺐다가 올려야 되는 그런 시기죠. 예, 이것도 조금 뺐다가 올려야겠죠. 예, 좀 눌려야죠. 한 15일 정도까지 한 번은 눌렸다가 올려야 되는 예, 그런 시기입니다. 자, 한 번쯤은 15일까지는 눌렸다가 자, 좀 쉬었다가 가야 되는 그런 시기라서 지금이 이제 9일이죠. 예, 9일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제 뭐 나와야 될 게, 자, 9일인데, 20일날 엔비디아 실적이 있어요. 그 사이에 지금 한 열흘 정도가 빕니다. 자, 요 시기가 좀 쉴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일단은 CPI도 나와야 되고, 14일날 파월도 연설을 해야 되고, 중요한 건 15일날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지금까지 콜옵션 사서 주식시장 끌어올린 사람들은 다음 주에 옵션 정리를 할 거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옵션 정리하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주식은 다음 주에 옵션 정리를 합니다. 당연히 콜옵션을 많이 사서 주식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정리를 할 거라고 보고, 예, 화수 목 중에 뭐 이제 옵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CPI, PPI도 나오고. 그래서 다음 주하고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까지 조금 예, 좀 쉬었다가, 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서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자, 그 다음에, 뭐,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28일 날이 땡스기빙이죠. 주식시장이 쉽니다. 예, 그래서, 자, 이제 28일 날 땡스기빙 가기 전에, 이제 좀 주식들을,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좀 쉬지 않을까. 그 다음에 12월 달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조금 뭐 산타랠리는 아니지만 예, 뭐 조금 더 끌어올릴 가능성은 있고요. 여기서 일단은 뭐 향후 3주 정도는 한번 쉬었다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고 네, 그래서 희망은 있죠? 예, 항상 희망은 있습니다. 좀 쉬더라도 또 올라갑니다. 왜냐면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완성기. 자, 뭐 작년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이 AI가 버블이라는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은 실적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예, 특히 빅텍들의 실적이 다 받쳐주고 있죠. 이번에도 뭐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자, 아마존 다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완성기죠. 자, 당연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주당 순이익 변화가 4분기에 커뮤니케이션 쪽은 아직도 플러스에 3.5%, 메타라든지 구글 같은 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죠. 자, 실적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주도 좋지만 IT 쪽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0.9%밖에 빠지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 쪽은 계속해서 지금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시기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전 세계 시총을 보면 딱 알 수가 있죠. 예, 작년 올해 보면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총 1위로 올라갔습니다. 3.6조 달러. 대만계 미국인이 전세계 시총 1위 기업의 자, 총수인데, 자, 이거를 월가에서 가만히 냅둘지 모르겠습니다. 자, 코카시아인 애플을 1등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워런 버핏이 다 갖다 팔고, 이러면서. 자, 일단 엔비디아가 1등입니다. 자, 보시면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네, 7등의 메타, 9등의 테슬라까지 다 인공지능 관련 기업이죠. 네, TSMC도 당연히 인공지능 수혜를 잇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TSMC도 10월 달에 매출이 29%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흐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 요걸 막을 수가 없어요. 시대가 지금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 1월에 챗GPT가 나온 이후로 지금 2년이 지났는데 버블이 아니죠. 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시대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는 게 미국 주식이 답이다. 예, 지금 변화하고 있고, 이 변화는 사실은 2015년부터 일어났고, 지금 10년째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완성기예요, 완성기. 자, 그래서 이 흐름은 계속 될 거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 다음에, 뭐, 이번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얘기했듯이 트럼프 당선되고 200억 달러가 들어왔죠. MMF 마켓에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5조 달러나 있습니다. 지금 저도 MMF 마켓에 돈이 많이 있지만은 현금이 풍부해요. 예, 투자 금액이 풍부합니다.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은 언제든지 빠지면 또 들어옵니다. 자, 올해도 4월에 들어왔고 7월에 들어오고 9월에 들어오고 10월에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죠. 떨어지면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튼튼하게 받쳐주고 M2 통화량 굉장히 높죠. 예, 지금 M1이 그냥 유동성이라고 보면 M2는 투자성 통화인데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뭐 기회가 조금씩 오면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네, 어제도 제가 적정주가하고 이렇게 적정주가를 그려놓고, 자, 주식시장의 모멘텀이 좋으면은 이렇게 위에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자, 아무튼 기회가 적정주가까지 내려오질 않아요. 그죠? 네, 모멘텀이 좋으면. 그냥 적당히 10월달에도 2~3% 떨어졌을 때 좀 줍줍하고, 좀 이렇게 적당히 떨어지면 줍줍하고, 뭐 이래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아무튼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다 드렸고요.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즘은 되게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일단 트럼프 트레이드도 있었고, 예, 거시경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생각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하고 목요일날하고 틀렸죠. 예, 흐름이. 목요일하고 금요일이 또 흐름이 틀리고 지금 하루마다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뭘 예측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시기고, 자, 오히려 적절하게 적정주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축복받으시고 여러분과 사랑평가 넘치게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네.